안녕하세요. 채권맨 최 팀장입니다. 오늘은 민사채권과 이제 상거래 채권 중에서 개인 간의 이제 동거래, 특히나 이제 민사채권에 있어서 나중에 채권 회수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 간의 동거래에 있어서 특히나 민사채권이 회수가 잘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간의 이제 동거래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빌려준 돈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개인 간의 뭐 친분 관계라든가 무슨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제 뭐 차용증을 작성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정증서 공증을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개인 간에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일 텐데,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제 채무자가 변제액에 이르렀을 때 변제를 이제 못하는 경우가 거의 뭐 비일비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실무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채권을 이렇게 의뢰를 하실 때에 거의 대부분 이제 차용증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이제 되어져서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을 때에는 이제 법적으로 차용증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고 판결문이 있어야 이제 민사채권 같은 경우는 의뢰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판결문이 있다가 손치더라도 개인의 이제 변제 자력이 있어야 그 채권이 이제 회수가 될 텐데, 조사를 해보면은 판결문이 있다 손치더라도 조사를 해보면은 개인의 이제 변제 자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신용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채무 불이행 상태가 돼 있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친분관계 때문에 이제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빌려주는 당시에 채무자의 어떤 개인적인 신용도라든가 재산의 어느 정도 여유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고려치 않고 단지 어떤 친분관계 때문에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이런 목돈을 빌려주고 뭐 이렇게 이제 매달 뭐 이자를 받는다든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몇 개월이나 뭐 1년 뒤에 변제기에 이르렀을 때에 변제를 못 받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뭐 변제기에 이르렀을 때 변제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면은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미루게 되는 거죠. 뭐 조금 있다가 좀 기다려라. 뭐 언제 또 주마. 아니면은 언제 또 좀 기다리면 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뭐 그때 가서 변제를 해주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변제기에 채무자가 변제를 못한다라고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채권자의 채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채권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금융권에도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기존에 이제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또 발생이 돼 있어서 연체가 돼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가 발생이 돼 있어서 뭐 신용불량자로 일단 등재가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채권, 즉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거의 뭐 한 10건 중에서 회수가 되는 경우가 거의 한두 건에 불과할 정도로 회수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의 어떤 변제 자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회수율 자체는 뭐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어떤 실무 면에서 봤을 때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채권자가
이렇게 돈 거래를 할 당시에 채무자의 어떤 변제 자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치 않고 그냥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주의할 부분은 돈을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빌려주실 때에 뭐 차용증도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증은, 차용증을 가지고 하는 공증은 그 나중에 그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 차용증 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공정증서라고 하지를 않고 단지 그냥 인정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용증을 공증을 할 경우에는 인정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인정서의 효력은 재판을 할 경우에 그 판사가 당신은 채권자가 맞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맞고, 그 다음에 당신은 채무자가 맞다. 그래서 돈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맞기 때문에 다툼이 없이 바로 채권자의 일방적인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력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차용증의 공증 자체로는 그 바로 어떤 강제 집행 능력은 없다. 근데 이제 그 채권자분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에서 보면은 우리 공증을 해놨는데 이거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을 하면 안 되냐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 공증을 해놓으셨다 손치더라도 결국에는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공증 서류, 즉 인정서를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획득을 해야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가 그 변제 자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판결문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느냐,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조사를 해보면 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통해서 뭐 변제기가 이제 바로 지났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바로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채권 자체를 몇 년 동안 좀 놔뒀다가, 어차피 판결문이 나오면은 그 채권 시효는 이제 10년으로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좀 묵혀놨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이제 통해서 자기의 경제 능력이 좀 회복이 되면 그때 가서 뭐 변제를 뭐 독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되지, 지금 당장에 채무자의 변제 자력도 없는데 거기에다 대고 뭐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민사소송, 즉 민사채권에 있어서 그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경우에 왜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 채권하고는 달리 회수율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데,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춰서 찍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맨 최 팀장이었습니다.